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분이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주셔서 15분씩 본인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드리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두 분 말씀을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 주십시오. 요구 조건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이나. 죄송한데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질문인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전체적인 그런 쪽을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까 왜 시급 미만이다라는 본인의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도 그러면 본인은 혹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반전시키거나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신 거죠? 예. 크게 볼 때는 요즘에 보면 그 아르바이트생도 노조를 만들었죠. 알바 노조라고 해서 최근에는 맥도날드인가요? 거기서 강제로 부당해고를 시켜서 그 알바 노조 조합원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행동을 취했거든요. 그게 계속 이제 압박이 되고 있고 알바들도 노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알바 노조나 이렇게 그런 의식적인 행동들, 조직적인 행동들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상당히 많은 일반 학생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용기를 내서 점주님한테 최저임금을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서를 지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 알바 노조와 같이 이렇게 큰 조직들도 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삶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네, 부족한 질문은 일단 또 다른 분들 질문 먼저 좀 들어보고 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 주십시오. 김준모 학생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왜 학생들이 노동을 해야 되며 왜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죠.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왜 노동을 해야 되는지요? 네. 저도 제 주위의 친구 상황을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를 부담을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학비가 사립대학교 한 400 정도가 평균인데 400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방을 얻고 생활을 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돈 정도로 할까요? 서울에서 그 정도로 하려면 70 정도 들 겁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하면 70에 70 곱하기 뭐 1년에서 막 800이라고 따지고 거기다 400, 400, 800 거의 1500에서 많게는 2000을 집에서도 사실 감당하기 쉽진 않죠. 요즘 같은 경우 집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고 또 그거를 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들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학을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요. 그 학비는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생활비는 자기가 벌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분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비를 자기가 온전히 버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6시간 정도는 평일에 무조건 일을 해야 서울에서 생존이 가능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됐으면 네, 그렇죠. 학생들이 노동을 해야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정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여기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함께 주장이셨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재원 교원님. 네. 제가 진주 동산대학교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석사과정 수료를 했고 신장 미고정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잘난 척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죄송하고요. 실제로요. 강사들의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위원장이 와가지고 비정규 강사들도 노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규직 교수도 뭐 여러 사람들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단 3년 이상 근무했던 비정규 강사들한테는 다 노조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교수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특혜상 연구강의 교수제라는 걸 통해서 잘 챙긴다고들 좀 더 연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질문 이제 주시죠. 네. 혹시 이런 거에서 뭐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모르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수,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조 같은 이런 강사들 노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은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조직적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노력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비정규직 강사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거 더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이제 이해했는데요. 그 비정규직 이게 마이크라는 겁니다. 비정규직 강사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노조가 설립이 돼 있고 각 학교마다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학교마다 그 편차는 다 다릅니다. 노조의 그런 그 활동이 활성화된 부산의 모 대학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지역의 국립대 이 두 학교의 경우는 강사 노조가 일찍부터 조직이 돼서 학교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학교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노력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서울의 D대, D대의 상황은 그 외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수영 강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서로 다 다르고 중간에 강의와 강의 사이의 시간이 물론 각기 다르긴 하겠지만 10분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 강의가 끝나는 시간은 거의 이제 퇴근하는 시간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학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그런 상황들이 거의 없고 각계의 개개인들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가능성이 많이 낮긴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서는 아직 그쪽 전국 단위의 그 강사 노조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기에는 굉장히 불비하다라는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를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 주시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따라서 이분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질문을 저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강은성 장로님 손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공사님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이제 이런 상황을 더든지 한 몇 번 보면서 이게 제가 그 나이 때 다닐 때랑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그런 들으면서 교회 이제 어른들 기성세들 뭐 저 같은 뭐 50대랑 이렇게 들었을 때 무슨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진짜 우리 실정을 너무 모르세요 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질문은 두 분께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한인교회에서 제가 물론 한인 공동체에 함께 가담한 적은 오래되지 않지만 한인교회에서 상황을 보자면 안다가 더 위험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인교회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청년 세대의 삶을 자기가 그래도 뉴스에서 많이 봤고 신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난 이들의 삶을 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 위험한 거는 우리 잘못이다. 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지.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말도 사실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 라는 그 두 가지 관점,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혹시 왜 위험한지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 잘못인 것 같다. 라는 것이 왜 위험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공부해라, 학생들 공부해라. 학생 공부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얘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친구들이 했던 말이 그럼 어른들이 밖으로 뛰쳐나올 거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놓고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옛날에 대학생 때 너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다 뛰쳐나와가지고 뭐 데모하고 되겠다. 이런 말 하면서 왜 니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힘 빠져 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나서시죠. 그럼 교수님들 나서시면 또 잘리시거든요. 자식도 많고 밖으로 뒤지면 어떻게 거리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른들은 우리가 이룬 거거든요. 우리가 이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좀 인정은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지금의 세대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말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어른들께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로 시작해서 우리 각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든가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남았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와 두 번째는 현실을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그런 성공 경험이라든가 혹은 지금에 이러한 성취한 경험들을 20대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권유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정답 혹은 모범 답안 같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너희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는 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이유 같습니다. 이러한 마인드에서 아프니까 청춘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30대 중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공대 같은 남학생 한 40명 강의를 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 물어봤거든요. 주 3회 했더니 한 두세 명 손들고 주 2회 했더니 몇 명 손들고 술을 아예 안 먹는다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제가 그냥 저도 은연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술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겸양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돈이 없어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순간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논문 쓰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 먹다 시절 이야기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수습하긴 했는데 30대 중반인 저도 20대에 대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거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시간 탈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조차도 20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잘 모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웹툰을 좀 자주 봅니다. 웹툰을 자주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전부터 이제 재밌게 봤던 게 송곳이라는 웹툰입니다. 예, 송곳. 노동 문제에 관한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이런 것들 막 설명하는 거인데요. 그 초창기 횟수에서 갑자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막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서는 데가 달라지면 보는 풍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제 나름의 해답을 찾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의 처한 현실과 그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셔서 자리 잡은 분들이 서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다르고 또 이해하기에 좀 괴리가 간극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도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예, 말씀하실 건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불 덮고 그러시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웹툰이라는 것은 혹시 인터넷에 있는 그거 만화 이렇게 보는 건가? 진짜 쓸데없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 가담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척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넓혀가고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제됐을 때 서로 아는 근본적인 의미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너무 거대한 문 올라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부터 만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지금 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설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들려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을 위해서 어느 나에게 져준다고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확실한 여건을 가지기 위해서 싸울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답을 주시겠습니다만 싸우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본인의 것과 전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한신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 뭐 여러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얘기를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아직도 저희 학교 뒷산에는 그 산을 파보면 아직도 그 화염병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학교인데 그 격렬하게 싸우면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상하게 지금은 니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니네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니네가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등록금 인하를 말하지 말고 등록금을 인상을 요구해라. 그래서 10,000원을 더 내서 니네가 교육의 질을 더 높여달라고 해라.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니들이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세계를 바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또 요즘 아이들한테 크게 위안이 되거든요. 왜냐면 근현대사 책을 보고 그러면 다 선생님들 얼굴이 격렬하게 싸우는 얼굴이잖아요. 근현대사 책은 그렇게 싸우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그런 말로 우리에게 되게 위안을 주시거든요. 그거는 흑백이고 지금은 칼라자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사실 뭐 운동적으로 봐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학생들의 운동도.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은 실력을 양성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요구가 나왔을 때 궁금했는데 감사하네요. 예, 간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질문을 2번은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네. 손 열심히 들어도 안 보는 척 하겠습니다. 그 한신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한신대학교 안에서 카페이죠. 예, 한신대학교 안에 카페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신대학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상징성은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교 안에서 그 학교와 계약을 하고 거기서 노동을 하던 그 공간이 계약이 종료됐고 학교는 아마 거기보다 좀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뭔가 그 공간을 사용하면 좀 더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로 계약 연장 혹은 그것에 대한 협상을 요청하는 세입자를 철거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담궜던 분들이 그것을 지금은 본인의 무어로 치장하여 그것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사람을 사다리를 걷어차고 그래서 그 계급을 공고히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어느 대학 걔네들 뭐 XX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있는 문단권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질문하고 싶지만 역사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 주십시오. 참 미안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제안할 것들이 사실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막상 당하는 쪽에서 대안적으로 한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방향들이 있는 건지 좀 젊은 층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혹시 질문은 두 분께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정사교육께서 말씀을 주시죠. 지금 말씀 주셨던 건 지금 그런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그냥 대안 혹은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맞습니까? 네, 어떤 논의들이 논의들과 함께.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그 노조 설립 운동 이런 것도 포함하여 혹시 뭐 개인적인 생각도 주시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 분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그런 어떤 역사 혹은 이런 시간간사 이들에 대한 이런 이른바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연통 기장을 이렇게 돌립니다. 메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사항들을 다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 혹은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그게 모여가지고 국회나 혹은 다른 단체 이렇게 지원이 돼서 그 강사들의 비정규직 강사들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들이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 플랜카드를 하고 시위하는 경우는 고려대 쪽에서 장기적으로 많이 오래 앞에 천막농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밑에서 이렇게 발길질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발길질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잘 저는 뭐 구체적인 걸 떠나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들하고 놀기 싫어 막 약간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확실히 이게 노동의 문제인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하는 노동의 문제인지 청년의 문제인지 세대로서의 문제인지 이런 건 아직도 굉장히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것을 보자면 확실히 어른들과 또 이제 지금 저희들과 서로 간의 양보와 희생이 사실은 그게 없으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많은 걸 이루어왔지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우리들도
우리가 배워왔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배우 시작하는 좀 서로 간의 공간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른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함께 어쨌든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정상이 아닌 현실을 타개하려면 확실히 어른들과 우리와의 소통인데 그 소통이 어른이 우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른들한테 대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를 통해서 좀 자리를 서로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희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그와 같은 부분의 질문에도 명쾌한 답이 있다면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저희가 이미 극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서로 간에 느끼시는 답답함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개각적인 자리에서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상 장로님 제 질문입니다. 그 시간 강사들이 그 강의하는 그 강의 시간이 전체 강의 시간의 몇 %나 됩니까? 물론 대학에 따라 다르고 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공직하시는 그 대학에서는 제가 그 강사 오리엔테이션 때 들은 거로는 최소 절반 이상은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전체 합격 커리큘럼의 절반이요? 전체 수업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50 정도 이상은 감당하지 않나. 55에서 60이라고 강정구 선생님께서는 또 말씀 주셨고요. 예. 네, 정말 이게 아마 그 D대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학교의 정 교수님들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을 주셨을 때는 혹시 주실 말씀이 더 추가적으로 있으셨나요? 아니 됐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참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의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열었습니다만 이 이야기 가운데 세대 간의 이야기 또 접근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일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조금 얘기가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 계십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 있으시면 지금 한상 목사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한 목사님 말고 나도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목사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두 분께서 그 질문에 답을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 못다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질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선생님 먼저 주십시오. 세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가 한 80%입니다.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15%, 20%도 안 됐어요. 그걸 문제에 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기계화돼서 이제 노동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일시적이나 단기적인 상황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만약에 해봤자면은 우리가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연결이 되면서 제조업을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실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토요일도 제대로 모르지만도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사흘을 놀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이요. 그러니까 주 4일 근무인군요. 주 4일 근무고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중의 힘이 연대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만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너무 미시적으로 이걸 단기적으로 집결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멀리 그런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겠지만 학교나 혹은 정부 관계에서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 많은 수련 강사들이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게 이른바 시간공사 분들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민의 폭이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얕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구조의 문제를 요즘에 그런 제가 연구하는 역사 연구를 보면 과거에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일상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더 중요시하는 구조에서 개인으로 옮겨와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파편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같이 구조의 문제와 그런 각기 개인의 일상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지금 저와 같은 세대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서영 목사님 질문 주시고 나머지 두 분 답변 겸해서 나눌 발언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세대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지금 시기는 아버지와 자식 세대 간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직장을 또 구하기도 어려워진 이제 이런 계층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세대 간 경쟁까지도 이제 가는 사회가 됐는데요.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세대론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정사희 교수님께서도 그 송곳 웹툰 이야기 하시면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대론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과거 세대에도 세대론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자꾸 세대론으로 풀게 되면 그 프레임에 갇혀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들로 가진 않을까. 또 게다가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세대론 말고 좀 다르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거나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라는 건 이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조금 줄여주시죠.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 이미 형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고지론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잘 돼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돼. 아니면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 도와주면 돼.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저는 예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걸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론 말고 다른 어떤 소통의 창구가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뭐 한림교회 뭐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뭐 제안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경고드리겠습니다. 차후 사주절 특강에는 한번 질문 기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질문이 결국은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발언은 이렇게 하셨으니 마무리 발언은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서 김준범 교수께서 마무리 해주시는 걸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주시죠.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런 주된 흐름이 세대론으로 가긴 했는데, 저도 세대론적인 문제로는 이런 갈등들이나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좀 원론적인 대답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키워드를 그냥 첫 번째는 인정이고 두 번째는 대화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정은 말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내가 해와서 아는데 왜 이런 거 할 때 그 이면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 밑에는 그 다음 후속 세대 분들이 좀 자신감이 위축되지 않을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른바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성공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고 저희 같은 후속 세대들이 이렇게 좀 존경하고 우러를 만한 그런 분들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인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죠. 예를 들어 80년대에 386 이른바 386 세대분들은 열심히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런 민주화의 열매를 물론 지금 많이 열악해지긴 했지만 향유할 수 있는데요. 그 이면도 같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이면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학생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은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학계로 치면 지금은 학위를 받고도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혹은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초창기 시절 이렇게 대학 정원이 확 일어날 시기에 하셨던 분들은 석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교수 아주 어린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임용이 돼서 그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할 때 본인의 그런 노력도 많이 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성공했다. 그러므로 너의 상황이 이러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이면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인정하면 서로의 그런 갈등이 증폭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도 어른들 세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제 아버님이 46년생이신데 아직도 그 아버님과의 대화할 때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데시벨이 올라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네가 뭘 아냐 아버지 하는 건 일부의 경험이십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자유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데 네가 지대가 아니야 이런 게 계속 아직까지도 기차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정이고 두 번째 대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주 보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과정에서 그런 연애의 감정이 싹트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애 이루는 것처럼 자주 보고 만나고 부딪히고 이러한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을 모르는 것처럼 저희 청년들도 어른들에 대해서 힘든 삶에 대해서 책에서만 봤지 혹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봤지 그들의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어르신들의 혹은 위 선배님들의 위 세대분들의 그러한 제가 아까 표현한 이 밝게지는 생각 못하고 고고한 자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위에 세대분들은 젊은이들이 처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예를 들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류의 그런 대답들이 나오는 게 그냥 식상하긴 하지만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 내에서라도 어른분들과 젊은 청년들이 그런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한 과정이 우리 사회로 쭉 퍼져나간다면
이런 그 구조적인 모순 혹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네. 고치게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썼듯이 그 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해야 된다는 좀 의식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반사적으로 내가 아파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진보적 맥락에 서 있으니까 아파해야 되는데 저희 청년계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아파하는 방법에서 구조적인 때로는 어떤 뭐 세대적인 뭐 여러 방식으로 아파하는 방법을 찾지만 사실 저희가 찾는 그러니까 아파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영적인 차원을 얘기했죠. 그걸 뛰어넘는 구조적으로 파악하다가 놓치게 되는 사람들, 또 세대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자리나 계급들 이런 것들에서 다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저희가 진짜 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라 요즘 서점 어딜 가도 마르크스를 볼 수 있고 책 어딜 가도 이제는 머리로 누구든 사회과학 할 수 있고 인문학 할 수 있는 이때에 점점 아파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시 숙고할 때가 좀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 사람은 비정규직이니까 아프겠지가 아니라 차별받으니까 아프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아파하는 방법, 아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특히 이렇게 청년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 대학생 알바 노동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좀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세대에서 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아파하던 방식이 점점 식상해지는 요즘에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아파하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진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1993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면접에서 잘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때 저희 동네에 되게 좋은 알바 중에 하나는 롯데리아였습니다. 굉장히 시급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 1993년에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가 하나에 2,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수유동에 있는 롯데리아 요즘에 불고기 버거는 1,5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합한 노동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 인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2,500원대 햄버거를 먹었었다는 느낌, 지금은 1,500원을 먹는데 느낌에 그 1,500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2,500원 시절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화 혹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이런 느낌들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제고될 주제가 아닌가, 제고되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순절 특강을 진행하면서 가지는 대주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는 비정규직의 상황, 혹은 학생 노동, 그리고 학교 노동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개각각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만나셨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너가기 위한 사다리가 걷어차인 상황,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한 바로 그곳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고민하는 예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그 예수의 고민 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참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불쌍해서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뭐 해서라는 대상화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특강은 오늘이 두 번째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사순절 특강이라는 곳에서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뜨게 되곤 하는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서 귀한 승리, 투쟁의 승리의 결과를 얻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CNM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CNM 투쟁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가 대단히 파편화되어 있는 자본에 의하여 그 상황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하여 일궈냈던 아주 귀중한 투쟁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분을 그와 같은 연대를 통해서 돌파하고 마침내 승리를 일궈냈던 또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의 환호성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참여해주시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에 계신 두 분에게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큰 박수 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무리하면 굉장히 낮춰지는 분들에게 특히 그러지 마시고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요. 네, 주기도문으로 다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